임선호 배우님부터 이제 인사말로 관객분들 인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각을 자주 하는 에란쌤 역할을 맡은 임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하지만 비밀 많은 소녀 명은이 문승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언덕의 연출을 맡은 이지은이고요. 오늘 빗속을 뚫고 오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도 맞춰 입고 명찰도 같이 달고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명찰 탐나시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20시 10분 회차에 예매를 하시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좀 이렇게 관람 좀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짧은 시간인 관계로 꼭 질문 생각해 주셨다가 저는 한두 개만 질문하고 바로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을 터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밀의 언덕은 이제 영화제부터 계속해서 돌면서 이제 워낙 좋은 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들과 벌새 뒤를 잇는 어떤 또 영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 수식어처럼 쓰이는 게 저는 좀 지겨웠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충분히 버금가고도 그 이상의 어떤 퀄리티로 뽑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그 점에서 이제 감사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문승아 배우님은 저희 극장에서 소리도 없이도 상영했거든요. 개봉은 아니었고 기획 상영으로 했었는데 흩어진 밤에서도 주연을 맡으셨고 이렇게 함께 또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감독님께서 뭐랄까요 캐스팅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실 소재적으로는 뭐 선취했던 어떤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고 벌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영화에 뭔가 자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을 용감하게 꿰뚫어내고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자전적 얘기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이 영화를 좀 구상하셔가지고 이렇게 펼쳐냈는지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보신 명은이는요 이름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은은 제 이름에 이지은의 은을 따왔고 명은 그럼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픽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으로 해서 두 개가 겹쳐졌어요.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도 가져왔고 이 명은이라는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의 리얼함을 부여하기 위해 제가 경험한 것들이나 아니면 저의 취향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이 명은이에게 많이 투영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반은 정말로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 조금 발칙하기도 하면서 좀 야망도 있고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을 구현하고 싶어서 이 두 개가 섞인 게 이 명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징은 명은뿐만 아니라 이제 담임 선생님도 저는 어떤 야망을 좀 느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학교 교장선 선생님한테 이제 명은의 아이디어를 본인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성아 배우님의 이 영화의 타이 캐스팅이다라는 어떤 점에서는 너무 다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소리도 없이 이후에 흩어진 밤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배우님인데 이렇게 혜성처럼 다시 또 등장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어떤 연기들을 펼쳐주셨는데 영화를 사실 보고 나면 가장 궁금했던 게 96년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델몬트 병 같은 것도 집에 이제 있고 형형색색 되어 있는 그 세로 줄무늬 쳐져 있는 형광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문승아 배우님께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아예 새로운 것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손에 익은 것처럼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상타면 고깃집, 뭐 경양식의 돈가스인데 요즘 뭐 마라탕 같은 걸 즐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익숙하게 느끼는 어떤 연기를 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배우님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는 다 뭐 그 정도는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로 마라탕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때 제가 안 먹어본 음식들도 되게 많이 먹어봤고요. 그냥 신기했던 거지 특별히 막 적응하기 불편했다 이런 건 없었고요. 잘 손에 익은 듯 연기해 나갔습니다.
참 우문현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좀 정확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사실 학교에서 지각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또 창문 너머로 달리는 그 어떤 속도는 거의 이상한 볼트를 저는 방불케 한다라는 생각이 두 번 딱 잡히죠. 그런 어떤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더불어서 아마 화장 같은 것도 되게 그 시절의 어떤 화장과 옷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컨대 그 강기루 배우님 아빠로 나온 강기루 배우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세로로 된 그 저기 분홍색 카라티는 저희 아버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를 너무 잘 구현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명은처럼 일종의 성장을 이뤘다라는 점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신선했거든요. 예컨대 그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지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거짓말도 어떻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실적 같은 거를 많이 중요시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명은에 그 이제 가족들에게 상처가 갈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무시하고 좀 더 이제 관철시키려고, 이거를 왜냐하면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명은이 너무 가족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어떤 얘기로 딱 일축시키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지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더 성장한 어떤 담임 선생님의 모습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혹시 제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한 부분이 좀 혹시 있으실지? 네, 이게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모든 인물들이 다 되게 어떤 완전한 부분과 불완전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란 선생님도 명훈이의 담임을 하면서 이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지각을 하냐고 했을 때 에란이는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은 그 나이 때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지만, 그치만 또 어떤 아이들에게 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에란이의 욕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연결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표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훈 배우님이 아니라 저희 문상아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신문에 실린 글을 스크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이제 모녀의 어떤 감정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긴밀한 것들이 생각보다 영화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더 크게 와닿으려면 어떤 그런저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구축이 된 다음에 딱 가면 뭔가 더 와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편집이 된 건지 어땠는지 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여쭤봤냐면 중간에 그 오빠와 이제 엄마가 밤중에 얘기했을 때, 그거는 엄마가 이제 뭔가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둘러대듯이 이제 너는 나를 닮았고 명은이는 이제 아빠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연기를 그 문승아 배우님께서 하셨을 때 이거를 약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했을 텐데 되게 태연한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좀 연기하셨을 때를 좀 돌이켜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 명훈이는 원래부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냥 막 엄청 슬프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섭섭하다, 오빠 편만 들고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엄마 경희도 그렇고 명은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서로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곳에 있어서 되게 서툰 모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잘 그려져서, 사실 그 나이 때에 그런 모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일종의 아들로서 제가 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가닿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끄덕이고 계신데요, 많이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눈물바다가 된 게 저는 되게 오랜만에 어떤 경험이어서 진짜 많은 공감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임선아 배우님과 문승아 배우님께서 선택해서 사인 포스터를 하나씩 총 2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질문이 좋으셨는지 꼭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럼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먼저 앞에 들어주셔가지고.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재밌게 저도 중간에 막 울면서 봤는데 보면서 계속 그 비밀이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그리고 학급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나서 더 마음고생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게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걸 듣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또 성장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끝까지 사실 크게 친구들한테 들키지 않고 어떻게 잘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걸 넘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관점에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일단은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명은 입장이 되어서 진짜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이게 극적으로서가 아니라 나라면 이거 진짜 어떻게 내기까지도 했고 내 반장도 달려있고 어떻게 정말 숨길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반장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거에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은이가 어찌 보면 폭주를 하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쭉 가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명은이를 잠깐 제어시킬 수 있는 명은아 이래도 되나? 이래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뒀거든요. 그게 오빠든 뭐 저기 전학 온 친구든 아니면 뭐 주변 어른들이든 선생님이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하고 결함도 있고 솔직히 말해 숨기고 싶은 약간 좀 어두운 욕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명은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나중에 깨달을지라도 중간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성장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왔는가를 한번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승아 배우님께서 일단 대답해 주시죠. 어렵지? 네, 많이 어렵네요. 그러게요. 우리 명은이가 좀 제가 생각했던 성장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한번 들통이 나서 쫄깃해지고 나서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보통인데 명은이는 이게 보통 저 같아도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명은이가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사실 이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봐서 감사합니다. 금방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실 분 우리 먼저 앞에부터 조금만 갈게요. 세 분께 좀 다른 질문 드리는데요. 감독님께는 거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명은이 티셔츠 The Other라고 적혀있는 티셔츠가 자주 등장하는데 티셔츠에 무슨 의미를 두시고 계속 자주 등장시키는지 궁금하고요. 문승아 배우한테는 연기는 뭐 이제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제 뭐 마스터하는 수준까지 되셔가지고 다른 자기가 잘하는 다른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잘 뛰시는 배우로 기억되고 있는 배우님이신데 계속 시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제 시간에 이제 또 여기 학교에 도착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오셨는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개봉 때부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비런더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아더는 저도 이게 연출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하 배우의 오케이 옷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심각한 저도 디아더 뭔가 명은이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명은이 옷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옷들 뭐 시상식이나 반장 선거 옷이나 그런 건 저희가 좀 같이 저희가 그거를 마련을 했고요. 명은이가 팔다리 길어요, 승하 배우가. 그래서 일상복들은 승하 배우의 정말 옷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건 승하 배우의 옷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바로바로 시켜달라고 조르고 바로바로 하는 타입이라서요 특별히 막 하고 싶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장래희망 같은 거 쓸 때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화 배우라고 쓰거나 배우라고 썼는데요 요새는요 그냥 진로 탐색 중이라고 써서 내거든요. 사실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는 타입이라 그냥 굳이 그걸 목표로 정해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화장이 좀 잘 됐지 않았어요? 네, 이랑 선생님은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화장도 늦어도 꼭 화장을 끝까지 하고 오는 귀걸이도 달고 그래서 그날은 좀 화장이 빨리 잘 돼서 지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지영화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는데요. 네네. 승하 배우님 이렇게 벌써 크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벌써 시간이 그래도 1, 2년 된 영화인데 최근에 찍으면서부터는 각자 혹시 막 이건 좀 더 잘 찍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감정선은 이제 좀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늘 저한테 이렇게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늘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부분이 좀 아쉽고 뭐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이걸 통해서 제가 이룬 성취를 보지만 이 영화 안에서 하지만 또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틀도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다음 작품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한계나 틀을 내가 또 부술 수 있는 그런 도전거리를 주는 그런 작품인가? 네, 그래서 매 작품이 결국은 저에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영화를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손바닥을 못 피고 너무 오글거려가지고요. 근데 사실 막 후회된다 다시 찍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다시 촬영장에서 찍는다고 해도 저 감성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아마 저 때가 명은이로서는 리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셔가지고 한 번 더 드릴게요. 영화 네, 죄송한데 그냥 말씀해 주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되게 고난받는 영혼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는 없다라는 점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은이가 지금 두 가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솔직함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좀 두 가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굳이 나쁘게 얘기하면 번지르르한 할아버지요. 그리고 막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면서도 딸에게 조금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어머니 이런 두 대립적인 그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감독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 따님이나 아니면 소중한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쪽을 더 응원하실 것 같으신지, 그런 좀 현실적인 쪽을 응원하실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래도 베풀자 좀 이런 감정적인 이런 쪽으로 더 가질 것 같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신박한 질문입니다. 처음 들어본 질문인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라면요 삼촌네가 할아버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 보자면 저는 둘 다 좋아. 그러니까 둘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조금만 이걸 만들기 몇 개월 전이었으면 저는 아마 명훈이 입장에서만 이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만나온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어른들의 뒷면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둘 다를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건 딱히 한 가지의 주제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아이의 어릴 적 성장 같은 영화를 보여주고. 일단은 제가 이런 쪽이 좋다, 저런 쪽이 좋다라고 이 영화에서는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명은이로 하여금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진중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삼촌네도 진중하게 보여주고 집도 진중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요. 방금 하신 것처럼 관객들로 하여금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나는 지금 어디가 더 좋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 뒷장에 명은이가 어떤 내용을 썼을지 궁금하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세 다른 이제 자매들과 명은이와의 우정은 어떻게 됐을지 감독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그런 나중에 이야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이거 말하지 말래요. 예전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스포라고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냥 마인드맵 그렸는데요. 이명은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하고요. 뭐 썼는지 감독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셔서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돌파 뭐 이런 어떤 공약으로. 몇만 돌파예요? 10만 돌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꼭꼭 숨겨두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공들여 찍었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명은이가 이게 가짜로 쓴 게 아니고요. 승하벽을 현장에서 진짜로 빼곡빼곡 채워서 썼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큼은 편집 과정 중에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것만큼은 관객분들이 충분히 영화를 보셨다면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관객분들이 가진 특권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승하벽에는 일단 소개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혜진이 그 장면이 원래는 저희 영화 장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드러냈는데요. 글쎄요. 그 뒤에 혜진이랑 그 당시 시나리오에는요. 이들이 다시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복도에서 명은이와 자매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서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로 하여금 관객들 하여금 이 친구들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왜 그거를 뺐냐면요. 그거는 상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다시 친해졌을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을지는요. 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가 그거는 편집해서 제외했습니다. 엔딩 보시면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몇 안 되는 어떤 명훈의 모습으로 점점 육박해 들어가는 카메라의 딱 어떤 느낌과 더불어서 보면 어떤 식의 글을 썼을지는 충분히 상상으로 관객 어떤 개인의 몫으로 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렸던 아까 굿즈인데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20시 10분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너무 좋으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하고 또 내일 아트하우스 모모랑 그리고 M시네마에서 내일은 총 집합이죠. 네, 그 부모님도 모시는 그 어떤 지부이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인사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맞다. 선물 마지막으로 혹시 어떤 질문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이선생님요?
네. 하나씩 이제. 아 사실 모든 질문이 다 그렇죠. 예. 하나만 굳이 꼽는다면.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거 정말 어려운데. 혹시 문승아 배우님은 꼽으셨나요? 이 질문 괜찮았다. 이 질문 한 분에게 굿즈를 드리고 싶다. 쌤 먼저 말해보세요. 장류유서 장류유서.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저는. 아니 저한테 질문하신 분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늘 첫 질문이 어려운 거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질문하신 혹시 질문들. 배우님께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주시면 나오셔서 받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요. 근데 저기 하얀색 남자분께서 신박하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저희 네. 배우님께서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끝인사 하고 저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론 배우님부터 들어가시죠. 오늘 날도 흐린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보고 기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또 영화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희 영화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더 재밌는 거니까요. N차 관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관객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수 있는 이 자리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는 오늘 보셨을 때는 명은이의 입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들에게 입체감을 줬거든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삼촌 진우가 인상이 남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진우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시게 되면 아마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의 서사로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도 명은이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은 30, 40대가 되었을 이 명은이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 시대 그때 내 마음을 잘 구현해줘서 고마워. 그때의 그런 걸 그래서 고맙다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관을 나가시면서요 굉장히 많이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너무 감사했습니다.